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 전후면 야당이 토론을 종료시키고 특검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 검사 4명을 국회로 소환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과정 등에 대해서 공개 신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과거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검찰 내부방에 나를 탄핵하라고 밝히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4명의 당권 주자들은 어제 오늘 수도권과 충청,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당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비방전이 계속 이어져 당 안팎에서는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고 스키드 마크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오늘 가해 운전자에 대해 첫 번째 조사를 실시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입니다. 당권 주자들이 전국을 돌면서 당원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자체장에게는 냉대를 받았던 한동훈 후보,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났습니다. 총선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당대표가 되시면은 진짜 발전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 당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맞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수도권에서 우리 집권 여당이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결국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선거기 때문에 지자체장님들을 뵙는 게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변화를 이끌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비판이나 반대 하는 분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잘 경청하고 더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그 기회를 빌어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보면 무겁고요. 저는 민심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유정복 시장을 만나서 한동훈 후보가 맞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에 많은 의미가 좀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홍준표 대구시장 만남 거절했고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거절했고 그래서 추후에 또 다른 지자체장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절을 할까 굉장히 우려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일까요? 그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맞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06년 대전은요가 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한 문장으로 함축적으로 그 의미를 모두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언어의 기술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말 자체에는 한동훈 후보와의 면담을 거절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면담이 불발됐던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비판, 비난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하면은 이걸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그래 홍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는 안 만나줬지라고 하는 부분을 연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정복 시장이 지금 우리 당이 발전적 변화를 희망을 주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도권 광역단체장으로서 훨씬 더 민심의 풍향과 세기를 민감하게 느끼는 그런 면모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홍 시장과 또 이철우 지사가 면담을 하지 않은 것과 굉장히 대비되는 부분이라서 저 상황에서 한마디로 한동훈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 상당히 세련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한동훈 후보를 향한 집중 견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좌우에 2가지 결과를 저희가 배치를 해놨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물었습니다.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느냐. 4명의 당권 주자들 가운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62.9%로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제 전체 응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비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답변보다는 비율이 좀 다소 줄고 간격이 좁아지긴 했으나 역시 전체 응답자도 당대표 적합한 사람으로 한동훈 후보를 1위로
꼽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특이하게 방금 봤던 게 네. 국민의힘의 지지층과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나경원 후보라든지 뭐 거의 별 차이가 없고 원희룡 후보도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났는데 그래서 어떤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왜 한동훈 후보에게 이렇게 지지를 보내는가에 대해서 그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가 거기에 맞는 좀 민심을 헤아리는 당원의 마음을 헤아리는 전략으로 좀 수정을 해야지 계속해서 어떤 한동훈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동훈 후보가 내일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날 예정인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을 한동훈 후보가 만났고 원희룡 후보도 역시 유정복 시장을 만났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양쪽 두 사람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기로 했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원희룡 후보도 유정복 시장을 만나서 했던 얘기가 20년 넘은 우리 당 동지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다는 점.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이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을 했었다는 점, 요거를 제가 분명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여론조사 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하실 때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전체 응답자의 비율이 확연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나 봤더니 없다 대답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동층이라고 어떻게 유동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없다라는 대답층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그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35대 11이 한 3배 정도가 좀 네. 넘는 거고 그다음에 62대 17, 그 약 18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63대 18 정도 되는 건데 그것도 3배 좀 더 넘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더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정한 거고 네. 저기에는 전체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분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내가 뭐 남의 당 선거에 뭐 이렇게 해서 없다가 많지만 적어도 판단을 내린 분들의 비율은 3대 1 정도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투표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게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변화할지 모릅니다. 여론조사가 나오는 즉시 저희가 그때그때 반영해서 그 변화 추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내일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도 관심사죠. 서울시의 이런 약자 동행 정신을 그대로 동의하고 정당에서 우리 당에서 채택을 해서 전국화해 준다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 허답이 온 후보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일 한동훈 후보 만나시는 걸로 네.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약자와의 동행 저 지지합니다 이러면 도와주실 예정이신가요? 서울시의 이런 기조를 예. 동의를 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이 되면서 네거티브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각자 정치적인 판단이 있고 노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판단하에 그런 결정을 하셨겠죠. 배신이라는 용어 지금부터 쓰지 말고 누가 윤석열 정부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정부로 만들 것이냐를 놓고 경쟁하자. 표현을 이렇게만 바꾸면 뜻은 같지만 아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거예요. 여의도 문법 안 쓴다, 용어 안 쓴다 그러셨던 분조차도 요즘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의도 문법에 지금 슬슬 젖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표현만 바뀌는 것 같지만 당정 관계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자, 한동훈 후보 말고 다른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궁금하시죠? 어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나란히 대구를 찾았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이걸 강조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의리였습니다. 우리 당에 의리가 좀 없어요. 고생한 사람들은 어디에다 갖다 잊어버리고
맨날 새 것만 찾아요, 새 것만. 그쵸? 그게 의리가 있어야지 당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제가 모태 TK라서 이게 보수 가치가 제 몸속에 좌르르 흐르고 있나 봐요. 박 대통령을 10몇 년 전에 모셨습니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 책임져라 해가지고 제가 책임을 졌습니다. 윤상현 하면 의리의 남자, 정치는 신이다, 의리다, 의리가 최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원희룡 후보의 움직임, 홍준표 시장과 다시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이 여름이죠.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군 대구 치맥 축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보시죠. 자, 기자 여러분, 안전 때문에 다 빠지겠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님 모시 한동훈 후보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원희룡 후보는 2번이나 만났고 저렇게 맥주 축제까지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방통위원장 이진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부 장관급 개각을 단행해 이 야당의 탄핵 공세를 받고 물러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에는 김완섭 기재부 2차관, 금융위원장에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탄핵 검란입니다. 고검장 검사장급을 포함해 수백 명의 현직 검사들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입장을 검찰 내부방에 올리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등 검란급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실무검사가 아닌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으라며 반발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하루짜리 필리버스터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이틀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지만 잠시 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강제 종료시킨 다음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해 국회 재표 결시 여당 이탈표 발생 여부 등이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블랙박스로만 보면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가해 차량이 호텔을 빠져나온 뒤 일방 통행길 쪽으로 빠르게 내달리는 순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이 확보해 분석한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일단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 바이든 결국 접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부인했지만 일부 민주당 다선 의원이 공개적으로 후보 교체를 언급하는가 하면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에 크게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바이든이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요일제 공휴일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르면 2026년부터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날짜에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몇 월 몇째 주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해 연휴로 만든다는 건데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당론에 위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내놓고는 역시 당론 위배의 대안을 내놔라. 이것은 금식이 당론인 우리 당에게다가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궤변이고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없는데 그냥 싫다. 그건 싫은 거지 대안이 아니잖아요. 나경원, 윤상현 후보 역시 한 후보의 제3자 특검법이 단일 대우를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후보는 지금은 대안을 말할 단계가 아니며 한 후보의 특검법은 당 내부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요. 나 후보는 어제 여당 필리버스터의 초반 주자로 직접 나서겠다고 했지만
초선 의원들에게 양보한다며 순서를 뒤로 미뤄 결국 연설대에는 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후보는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총선 패배 책임론 이것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 후보 이것도 참지 않았죠. 네, 먼저 원희룡 후보는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라면서 지난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를 정조준했는데요. 원 후보는 이 비대위원장은 못 맡았지만 다른 분들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험지 중에 험지인 인천 계양으로 가서 이재명 전 대표와 붙었다. 그러면서 이 한 후보를 불과 2달여 전 크게 실패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또 대표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한동훈 후보는 이 지난 총선에서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전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고 윤상현 후보는 인천 총괄선대위원장이었다라고 꼬집었는데 즉, 이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 공격하는 이 경쟁 주자들에게 그들 역시 이 선거운동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음 이거를 이제 환기시키면서 역공을 가한 겁니다. 이에 원희룡 후보도 재차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패배자는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죠. 지금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 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이셨고요. 윤상현 후보는 인천의 총괄선대위원장이셨다. 네, 한동훈 위원장 1시간 전에 왔다 가셨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을 이었으면 잊지 말라. 지금 돌이켜보면 많은 분들이 사실 그때도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세우는 게 최상의 경험도 살리고 어떤 인기도 살리는 방법이다. 저는 그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러자 나경원 후보는요, SNS에 원 후보도 한 후보의 이 실패를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나 후보는 이 원 후보가 비전과 전략으로 승부를 하기보다 반 이재명 프레임에만 의존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졌다라고 직격을 하면서 자신은 그러니까 나 후보는 이 전 대표가 가장 많은 지원 유세를 온 곳에서 이겼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이겨본 당대표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 특히 원, 한 두 후보의 비방전이 격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원 후보의 경우는요, 어제 출연한 한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가 한동훈 후보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설전을 벌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요즘 부쩍 원 후보와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방송에서 보여줬던 이 비슷한 행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네, 원 후보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 진행자인 김모 변호사가 한 후보와 서울대법대 1년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깊다는 점을 지적하며 편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원 후보가 발끈한 질문은 어대한 흐름이 바뀌었다냐 이렇게 보는 질문이었는데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은 겁니다. 원 후보는 편파 진행이 아니라는 진행자의 해명 이후에도 두 번 더 한동훈 후보의 친구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대안이라는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계속 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원래부터 오래된 한동훈 위원장의 절친인 거 제가 잘 알지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후보님, 저와 한동훈 후보 측과의 있던 어떤 사적 관계와 상관없이 제가 아주 균형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먼저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정 제안하고 정변 돌파하자 뭐 이런 것 같거든요.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까? 그게 궤변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고요. 진행자님, 한동훈 친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미준이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운동에 돌입했다. 맞는 얘기입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제 수도권 민심 그리고 노년층을 공략한 반면에 다른 3명의 후보들은 이 당심이 집중된 지역이라고 흔히 말하죠. 대구로 향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어제 서울의 13개 지역 구청장과 만났고요. 또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실버세대위원회 운영위원 20명과 오찬을 하면서 수도권과 노년층 당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세 후보는 일제히 대구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 후보는 당권 주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영남을 찾은 후보기도 한데요. 어제 저녁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무대에 올라 닭다리를 들고 치맥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오전 인천과 충북을 방문한 뒤 곧바로 대구를 찾아 수성갑, 달성군 당원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윤상현 후보도 대구 당원 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해 현 전당대회 상황은
친박 비박보다 훨씬 파괴적인 친윤, 친한이 대결하는 파탄 정치의 서막이라며 원 후보와 한 후보를 동시에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당 전당대회 일찌감치 이제 차기 주자급의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분위기가 이제 후끈 달아올랐다 이런 평가 받았죠. 아니나 다를까 전당대회 선거인단도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했고요. 또 그 분포를 보니까 아까 보셨듯이 이제 후보들이 영남을 주로 공략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또 분포상으로 보면 수도권하고 영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 따르면요. 이번 이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가 84만 3,292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거는요. 이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이 됐던 지난해 전당대회 때보다 한 3,700명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참고로 이준석 전 대표가 뽑혔던 그 전당대회 때는요. 약 33만 명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된 2021년 그 대선 경선 때는 55만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이 역대 최대의 규모인 거죠. 그리고 이 권역별 비율은 일단 영남권이 40%로 가장 많았고요. 수도권이 37%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14.1%로 충청권이었고요. 연령별로 보신다면 60대 이상이 45.8%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4.7%, 40대는 13.5%, 30대는 9.7%, 그리고 20대는 6.4% 순이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이 여당 전당대회 이제 표결 문제, 그다음에 선거인단 분포, 이른바 당심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영남에 있는 그러니까 TK, PK 이쪽에 있는 대의원들의 표가 선거인단의 표가 결국은 이 선거 결과를 정할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실제로 또 다수의 주자들이 이제 영남을 주로 공략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 지금 발표된 걸 보니까요. 확인된 결과입니다만 영남권이 40%, 수도권이 37%에서 의외로 수도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 어떤 선거 결과의 변수가 될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수가 된다고는 봐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수도권이 37%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평가가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가 한동훈 후보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팬덤들이 대거 그 수도권에 이제 선거인단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얘기를 해본다면 수도권에 있는 이제 국민의힘 선거인단도 사실은 원래 원적지가 호남 출신이 많아요. 민주당은 호남 출신이 아니라 영남 출신이. 민주당은 호남 출신이 그렇죠.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37%라고 해서 영남권의 40%하고 비슷하니까 수도권이 대단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장 변호사님께는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결국 이제 오늘 다시 표결해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표결하고 그럼 거기에서 여당에서 과연 반란표가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저희 기자들이 말씀드렸듯이 앞서서 돌아오면은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좀 돌아서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앵커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치 21대 국회 마지막 장면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마도 이제 최혜병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다시 또 재표결 과정이 남는 것인데요. 그때 이제 이탈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이야기, 즉 이제 제3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이제 먼저 발의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지도 또 중요하게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안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안변협 추천권이라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여당 내에서도 조금씩 기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자체에 대해서 서로 간에 또 협의를 하거나 수정을 해서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요. 사실 국민적인 여론이 최혜병 특검법을 얼마나 원하시고 통과시키는 걸 바라시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민주당의 앞으로의 대처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